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일을 하였지만 기생과 같은 천한 대우를 받아야 했던 여인들, 양반들의 연애 상대가 되어 제대로 된 결혼조차 할 수 없었던 조선의 여인들, 의녀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의녀는 의술을 행하여 사람의 병을 고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해야 했으니 현대의 의사나 간호사처럼 좋은 대접을 받았을 거라 예상하죠. 하지만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그들은 천민의 대우를 받으며 불행한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조선 초에 생겨난 의녀란 직책은 유교적인 사회 풍습으로 생겨났는데, 조선의 부녀자들이 병이나 죽어가고 있을 때 남자 의원이 몸에 난 병을 보려하자 아이 부끄러를 외치며 보여주지 않고 그냥 목숨을 잃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연병 이렇게 치료도 못하고 계속 죽을 순 없었기에 제3대왕 태종 때 생겨난 것이 바로 여자 의원, 즉 의녀였죠. 이렇듯 남녀끼리 피부를 터치하는 것에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끼던 시절이었기에 중간 계급의 여인들은 의녀가 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또한 하는 일이 비위생적이고 고된 일이었기에 미디어와 달리 양반은 물론 일반 양인이 의녀가 되는 일은 존재하지 않았죠. 그래서 의녀는 모두 관비들로 이루어졌으니 그만큼 조선 사회에서 천시되는 직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많은 여성들이 그를 몰랐던 반면에 의녀는 끝없는 공부를 해야만 했던 지식인들이기도 했죠. 의녀는 3년에 한 번씩 150명이 선발됐습니다. 철저한 교육 끝에 의녀가 된 이들은 처음엔 한양 지역 안에서 활동하다 점점 수가 증가하여 각 지방으로도 배치되었습니다. 먼저 성종 때엔 의녀를 권장하기 위하여 성적에 따라 내의녀, 간병의녀, 추학의녀의 세 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이제 막 의녀로 뽑힌 여자 아이들을 추학이라 하였고, 그 아이들이 3년간 열심히 공부하면 간병의가 되는데, 이들은 공부를 하며 의원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죠. 이때 간병의녀들 중 가장 성적이 뛰어난 소수의 인원만 내의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0살까지 내의녀가 되지 못하면 관비로 환송되는 신세를 면치 못하였습니다. 여하튼 내의녀가 된 이들 중 가장 뛰어난 의녀를 뽑아 임금을 보살피는 어의녀가 되었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어의녀가 바로 그 유명한 대장금이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의술로 중종의 총애를 받았는데, 여자인 대장금을 믿지 못하겠다며 신하들이 의심을 거듭해도 중종은 오직 대장금에게 치료를 맡겼고, 덕분에 병이 여러 차례 호전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죽는 날까지 대장금에게 치료를 받았을 만큼 임금의 전적인 신뢰를 받았던 최고의 의녀였죠. 하지만 이 사례는 극히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대부분 조선의 의녀들은 천대를 받으며 연문에 빠져야 했습니다. 궁 안에 상주해야 했던 궁녀와 달리 의녀는 출퇴근을 하며 궁 밖에서도 활동하였고 혼인 또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녀의 신분은 천민에 불과했습니다. 결혼을 할 수는 있었지만 천시되는 직종인 의녀와 정상적인 결혼을 꺼려했고, 여러 남성들과 접촉이 잦았기에 정조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사실 양반들이 가장 선호하는 연애 대상이 바로 의녀였습니다. 돈 주고 몸 파는 기생보다 똑똑하고 병을 다룰 줄 아는 의녀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수많은 조선 남정네들은 의녀에 환장했고 은밀하고 뜨거운 연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천민에 불과했으니 양반들 입장에선 그녀들이 임신을 하건 말건 만나고 버리면 된다는 마인드로 연애를 즐겼죠. 결국 기생처럼 아비 없는 자식들이 태어나 홀로 키우는 의녀들도 많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버림받는 일이 잦아 여러 차례 결혼하기도 했습니다. 왕족과 연애하다 다른 왕실 외척과 연애하기도 하고 의학교수와 간통을 벌이는 등 실록에 수많은 의녀들의 스캔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을 보면 의녀 4-5명을 불러다 낮에는 술파티하고 밤에는 각자 데리고 즐거운 밤을 보냈다고 하죠. 근데 사실 의녀의 입장에서도 양반의 첩이 되는 것은 최고의 출세였습니다. 천민의 대우를 받던 입장에서 양반의 첩이 되면 양인의 신분을 얻게 되고, 자식 또한 비록 서출이라도 양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심지어 조선 초반엔 기생과 달리 연애에 참석하지 않았던 의녀였지만, 우리의 폭군 연산군이 해민서라는 기관에 속한 의녀들을 연애에 불러다가 술 따르고 연주하는 기생들과 같이 놀아제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약반 기생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어 기생과 별다를 바 없는 취급을 당하곤 했습니다. 이처럼 의녀들은 목숨을 다루는 중요한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풍습으로 인해 천시를 받으며 조선 후기까지 기구한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